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7장 딕셔너리 튜플 집합 7.11 심화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딕셔너리 튜플 집합의 깊이 있는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론이라고 하는 수학의 한 영역 중에서 곱집합, 영어로는 이제 프로덕트 셋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데카르트 곱, 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는 수학 기호 A 곱하기 B로 하는데, 이 A하고 B가 각각 이제 집합인 거죠. 자, 이 곱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 곱집합의 원소 A, B는요, A의 집합 그리고 B의 집합과 같이 집합 A의 모든 원소 A하고 집합 B의 가능한 모든 원소 B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튜플들 있죠. 네, 튜플들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1과 3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B가 2와 4가 있다고 할 때 A 곱집합 B는 1과 3, 2와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소의 이제 조합들, 그죠? 그 튜플들을 모아보면 1과 2, 1과 4, 3과 2, 3과 4와 같은 원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 A와 집합 B의 곱집합 A 곱하기 B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곱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얘를 그러면 이제 코드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A하고 B가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셋이라고 하는 함수에 A, B를 원소로 넣어주고 그 원소를 이제 반환하는, 곱집합을 반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제 크로스가 아니고 X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였었고, 그 다음에 변수기 때문에 이거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productset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 볼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set1, set2 요런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 가지고 result set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럼 result set은 지금 아무것도 없겠죠. 자, for i in set1 해가지고 set1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제 for 이 문이 순환을 하죠. 그 다음에 for j in set2 해가지고 set2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또 for 이 문에 의해가지고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을 하면, 처음에 이제 i가 1이라고 했을 때 1과 2 그리고 1과 요것이 for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튜플들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ij의 튜플과 이 리절트 튜플 간의 합집합 기호를 가지고 리절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i가 1일 때를 다 했으니까 i가 3일 때를 살펴보면요. 3과 j가 2일 때, 그리고 3과 j가 4일 때의 원소들이 이 합집합에 의해 가지고 리절트의 원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합집합이니까 계속 원소들을 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리절트 값을 less라고 하는 이 값을 리턴하고, 그거를 a, x, b가 받아와서 a, x, b를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곱집합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설명했던 개념들을 파이썬 가지고도 구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합 A, B가 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곱집합을 구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걸 한번 코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의 제곱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썼을 때, 이 기호는 A 곱집합 A 곱집합 A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A 곱집합 A 곱집합 A를 정의할 때 얘는 A 곱집합 A에다가
A를 다시 곱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A 곱집합 A 하면 11, 13, 31, 33을 원소로 가지는 그게 이제 A 곱집합 A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곱집합에 대해서 다시 얘를 괄호로 묶고 다시 A를 곱하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걸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죠? 원소를 가지는 그런 이제 곱집합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덕셋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프로덕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했죠. 그러니까 얘를 반복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덕셋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인데 exp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인풋셋과 익스포넌트, 예를 들어 인풋셋 A 그리고 A의 삼성일 경우 요 삼성 값이 익스포넌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1,3, 두 번째 인자인 익스포넌트는 3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리절트를 인풋셋으로 한 다음에 포 언더스코어 인 레인지 익스포넌트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0부터 1, 2까지를 순환한 다음에 프로덕셋 이래가지고 결과로 나오는 리절트 있죠. 거기다가 다시 인풋셋을 넣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프로덕셋을 한번 호출해 가지고 나왔던 그 결과 있죠. 거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거를 한번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덕셋 해가지고 이런 원소가 있죠. 자,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원소를 하나 더 추가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소들을 집합으로 하는 그죠? 곱집합이 만들어지겠죠. 원소들을 얼마든지 추가를 하더라도 이 연산이 매우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et exponent는 이 input exponent에 대한 제곱성을 해주는 거니까 그 레인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그 프로덕셋을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1하고 3을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의 3성을 구해라. 그러면 이와 같이 3, 1, 3, 3, 3, 1, 3, 1, 1와 같은 이런 원소를 가지는 곱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면 여기다가 원소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볼 수도 있고 그죠? 3이 아니고 4를 하게 되면 매우 큰 집합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생각해 보면 주사위는 총 6개의 면을 갖고 있죠. 각각의 면이 가지는 값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을 던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 처음에 1이 나오고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1이 나오고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총 36가지 경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프로덕셋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이런 36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실행시켜 볼게요. 자, 얘를 실행시키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코드를 len 해서 전체 몇 개가 있느냐 요거까지 확인해 보면 36개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럼 랩 문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뭐 던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is instance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특정 객체가 주어진 클래스 인스턴스인가 즉 요것이 정수 클래스의 인스턴스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튜플인 경우에만 이제 튜플을 반환하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코드는 되게 좀 깊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것이 동작하는지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면 되고요. 인스턴스인지 검사하는 기능은 뒤에 10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또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눈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총 135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눈의 합이 특정한 값 x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그 눈의 합이 3 이상일 경우는요. 100%죠. 아무리 못해도 1, 1, 1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3 이상일 경우는 100%입니다. 4 이상일 경우는요. 99.54%고요. 18 이상의 경우는 0.46%가 되는 거죠. 모두 이제 6이 나오는 경우겠죠. 그죠? 네,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 튜플 요런 자료형은 반복 가능 자료형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iterable이라고 배웠죠. 이 반복 가능 자료형 여러 개를 넘겨주면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튜플 반복자를 반환하는 함수가 바로 zip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zip은 이 자료를 묶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zip, 한글로는 집적화, 영어로는 aggre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zip은 asterisk iterable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용법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zip 함수는 뭘 반환하느냐? 당연히 인자가 없으니까 묶을 게 없죠. 그러면 공백 반복자를 반환하고요. 하나의 반복 가능한 자료형 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튜플에 대한 반복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튜플의 각 원소는 인자로 넣으면 데이터에서 얻어진 값이 이제 하나씩 전달되죠. 다수의 반복 가능 자료형 인자 n개가 들어오면요. 튜플 반복자는 인자의 수가 n개만큼의 튜플을 원소로 가진 그런 튜플 반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i번째 원소인 튜플은요. 인자로 넘어온 각 반복 가능 자료형 인자의 i번째 원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선 empty iterable이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zip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요. set으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와 튜플의 집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반복 가능 자료형이죠. 얘도 반복 가능 자료형이죠.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을 각각 인자로 하는 zip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zip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인자가 2개 있죠. 그죠? 그리고 이 2개를 넣어주면 그 2개에 대해서 얘의 첫 번째 인자와 얘의 첫 번째 인자를 묶어서 이렇게 튜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소, 얘의 두 번째 원소, 얘의 두 번째 원소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원소를 만들고요. 첫 번째 인자의 세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인자의 세 번째 원소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튜플을 만들고 이거를 세 번째 원소로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리스트로 감쌌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A, B의 원소,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가 있을 때 이 각각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이 바로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스트에 A, B, C, D 같은 알파벳이 있다. 알파벳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를 zip으로 묶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얘는 묶을 수 있는 게 원소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하나에 대해서 튜플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A 튜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알파벳 A 하나로 된
튜플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튜플을 원소로 하는 항목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도 튜플, 세 번째도 튜플, 네 번째도 튜플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 자료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 개의 반복 가능 자료형 인자를 전달받아 가지고 집을 이용해 가지고 묶어주고 풀어주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시티 리스트가 있고, 그죠? 팝 튜플이 있고 에리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제 도시의 이름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요 4개이고, 여기는 도시의 인구인데요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5개 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원소를 만드는 것이 집이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봤더니 두 번째 population 튜플에는 원소가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체 항목은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집의 언집 기능입니다. 언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으로 묶여 있는 자료를 인자로 입력해 가지고 에스테리스크 연산을 앞에 붙여서 이것들을 푸는 거예요. 얘가 지금 원소가 개별 원소가 3개고 그 안에 있는 튜플의 원소도 각각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선 3개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도시의 이름과 인구 그리고 면적이 각각 3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튜플의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티 리스트를 만들고 population 튜플을 만든 다음 에리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city info라는 걸로 묶어주는 거죠. 그죠? 묶어줄 때 이 city info를 zip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항목은 city 리스트다. 두 번째 항목은 population 튜플이다. 세 번째 항목은 에리어 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티 인포를 살펴보면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서울,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인구,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면적으로 된 이 원소를 튜플로 하는, 그쵸? 리스트의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ABC 이꼴 집 이래가지고 언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에러가 납니다. 원소가 3개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묶어주고 city info 집으로 할 때 얘를 리스트 자료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리스트 자료형을 city info로 보면 묶여있는 리스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앞서 구현했던 요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그러면 A, B, C 각각의 원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집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집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리스트가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나서 제일 끝에 도달해 버려요. 제일 끝에 도달하면 이 다음에는 원소가 없죠. 여기서부터 집에 언집을 하게 되니까 이 경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트로 묶어 놓고 그 리스트를 언집해야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선책으로 이 코드를 만일에 실행한다 그러면 시티 리스트와 population 투플과 에리어 리스트를 가지고 city info라고 하는 집 객체를 만들 때 첫 번째 인자로 city 리스트,
두 번째 인자로 population tuple, 세 번째 인자로 area list를 묶어주고요. 여기다가 A, B, C 이런 다음에 집, city, info와 같이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모든 원소들이 아직 방문되지 않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 B, C에는 각각의 튜플들이 이와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용하실 적에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튜플과 문자열의 슬라이싱을 살펴보면요. 튜플이나 스트링 역시 리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튜플이 있죠. 0부터 9까지 값이 있네요. 그래서 1, 5 그러면 두 번째 항목부터 다섯 번째 항목까지 가져오게 되죠. 여기 인덱스가 얘잖아요. 요 앞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TU 0, 10 그리고 3 해가지고 스텝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0과 3과 6과 9와 같이 세 칸씩 건너뛰면서 출력하고요. 스텝 값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역순으로 저장해서 출력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슬라이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해 보고 싶을 때는요. 이와 같이 스텝 값으로 마이너스 1을 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